여러분,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월 200을 안정적으로 버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스틴두잇의 저스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간 렌탈 사업이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무인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도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모두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고 다른 능력, 다른 환경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렌탈 사업이라는 것에 좀 더 적합하신 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간 렌탈 사업이라는 것에 좀 더 적합한 환경에 놓이신 분들,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간 렌탈 사업의 특징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간 렌탈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간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이 공간을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을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 이름은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스튜디오,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공간, 사진을 촬영하기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서 팔면 그게 스튜디오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서 팔면 그게 스터디 카페, 뭐 회의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한다면은 결국 공간 렌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공간이 얼마나 우리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큼 예쁘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 공간이 적정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공간을 찾아가기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공간 렌탈 사업의 성공 여부를 거의 결정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대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곳에 얼만큼 좋은 서비스가 있는지, 그곳에 얼만큼 가격 경쟁력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공간 렌탈은 그 부분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사업주와 고객이 만날 일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대부분 소비자들이 알아서 쓰고 알아서 정리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요즘의 공간 렌탈 사업의 기본 트렌드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친절함이라는 게. 그리고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은 우리가 여기가 너무 비싸면 옆 가게를 가겠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여기가 비싸면 다른 가게를 가겠죠. 하지만 공간 렌탈은 생각보다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적합한 곳을 검색해서 그곳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곳을 대체할 만한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비싸다고 해서 옆 가게가 더 싸다고 갈 수가 없어요. 그 공간과 이 공간의 목적성이 다르고 목적에 맞는 공간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간의 중요성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게 분명 공간 렌탈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간 렌탈의 특징을 이해한다라면은 당연히 공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공간을 꾸미는, 즉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서 인테리어를 취미로 하거나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합한 비즈니스 중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평소에도 뭐 예쁜 카페가 있으면 가보고 예쁜 식당이 있으면 가보고 거기서 사진을 남기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계속 경험함으로써 본인들의 실력을 계속 레벨업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공간이 예쁘고 어떤 공간이 멋지지 않은지, 사진으로 담기에 어떤 공간이 좋은지를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공간 렌탈 사업을 하더라도 좀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배울 수 있어요. 경험하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정말 몸에 배어 있는 사람과 정말 일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공간 렌탈 사업이 생각보다 사업주가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적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무인 렌탈로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죠. 뭐 파티룸이든 스튜디오든 카페든 스터디 카페든 스터디룸이든 대부분 무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주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매우 작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어쨌든 들여야 하는 시간이 적고 내가 상주해야 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굳이 주업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부분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우리가 공간 렌탈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공간 렌탈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이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비슷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재정적인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면은 견디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어쨌든 공간이란 걸 계속 레벨업 시켜야 되고 문제점을 찾고 피드백을 거쳐서 계속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내가 자본이 안정적이지 못하면은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공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서 공간이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주업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의 일부를 계속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공간을 레벨업 시켜서 나갈 수 있으면은 좀 더 공간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간 렌탈 사업을 하기에 좀 더 적합할까요?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제일 중요한 게 개선이에요. 뭔가 어떤 공간의 문제점을 찾고 이 공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도 생각보다 문제를 찾아서도 우리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공간 사업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객이 직접 사업주에게 문제점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고객과 사업주가 만날 일이 적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 어떤 문제를 계속 찾고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소비자한테도 어떤 방법으로도 많이 물어보게 되고 본인도 직접 공간을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간은 계속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도 더 많이 찾고 재방문율도 좋아지고 공간의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공간 렌탈 사업에는 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공간 렌탈 사업을 한다면은 우리의 공간은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개선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적인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공간 렌탈 사업이 잘 맞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스튜디오에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작가분, 영상으로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나 자신의 컨텐츠를 계속 제작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 공간을 계속 써야 되고 내 공간을 쓰다 보면 문제점을 빨리 찾기도 하고 내가 직접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공간이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부동산을 고를 때도 어떤 부분이 꼭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튜디오는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일까요?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파티룸은 모임과 관련이 많은 사람이 좋겠죠. 그러니까 좀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파티룸을 빌려야 한다든지 사람들과 모임을 자주 참여해야 된다든지 다양한 취미 활동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파티룸을 하기 좋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본인들이 공간이 계속 필요해서 대여를 하다가 본인이 직접 차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다 잘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그런 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꼭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본인이 그 공간을 필요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쉽게 남들에게 노출시키고 그 노출을 통해서 바이럴이 일어나고 홍보 효과도 쉽게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쨌든 비어있는 시간을 내가 쓰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수익적인 측면에도 분명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스터디 카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스터디 카페도 최근에는 무인으로 거의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는 사실 좀 능력이 엄청나게 좌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스터디 카페는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를 끼고 할 수밖에 없고 스튜디오나 파티룸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는 대부분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로 가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브랜드의 스터디 카페를 가져와서 창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다른 공간 렌탈 사업에 비해서 스터디 카페는 공간의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저가 동네에 존재하는지, 동네에 얼만큼 많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얼만큼 이 스터디 카페에 돈을 낼 의사가 있는지, 경쟁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스터디 카페에는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튜디오나 파티룸에 비해서는 좀 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스튜디오는 좀 적게 비용을 내고도 할 수 있고 비용을 많이 내고도 크게 할 수 있지만 스터디 카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나에게 어떤 아이템이 좀 더 맞을까를 생각해보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최근에 공간 렌탈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해드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 렌탈에 지금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작정 그냥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걸 할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때서 어떤 아이템이 좀 더 적합할지를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른 아이템들, 공간 렌탈 사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아이템들 중에서 내가 이게 적합할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걸 보고 이런 거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제 근처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 렌탈 사업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비용으로 투자해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을 적게 들이고도 충분히 이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그냥 노력 없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 측면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아이템이 맞는지 특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모든 일이 그래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런 건 전 요즘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했을 때 남들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기회로 좀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공간 렌탈 사업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건 사실이거든요. 충분히 좋은 공간을 만들어 낸다면은 충분히 쉽게 안정적인 수익을 벌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공간 렌탈 사업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는 어려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이렇게 간간히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좀 더 좋은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도전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Justin do it, we do it. 안녕.